그래서 뭐 우리 사회랑 이 인도 라다크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뭐 탱자나무라는 것이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 여기 몇 페이지냐? 페이지 수가 안 나오네. 61페이지라고 되어 있네. 그 교사용 교과서는 그렇고, 그리고 자습서 같은 경우에는 요게 3-3단원이니까 136페이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 자, 각각 61페이지, 136페이지 해서 오른쪽 앞에 쌤이 그 감상적 읽기 이론은 좀 스킵을 할게요. 감상적 읽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쨌든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감동을 느끼고 뭐 재미를 느끼고 또는 뭐 삶을 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자, 어쨌든 요거부터 잠깐 미안하다. 감상적 읽기가 아니지. 내가 반대로 읽어버렸네. 탱자나무가 아니고 라다크 먼저 하자. 미안해. 그러니까 소연님 68페이지고, 그지? 그 다음에 나연님 61페이지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앞에 뭐 독서 기록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스킵 좀 하고요. 그래서 뭐 오래된 미래를 읽고 학생들이 막 토론을 좀 하는 뭐 그런 장면들에게 어쨌든 대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갈래 일단 넘어가고요. 성격 보시면은 그 뒤에 뭐 논리적 있지만 오른쪽에는 주관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관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책을 읽었어. 여기 나연이도 있고 손이도 있고 우진도 있는데 세 명이 똑같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이런 부분에 또 감동을 뭐 느꼈어. 난 이런 부분에서 인상이 좀 이제 깊게 생각을 했어. 와같이 이제 생각들이 이제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논제 3가지 나오는데 라다크 사람들의 삶에서 특히 인상적인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과 현재 우리 삶이 어떻게 다르냐, 요 크게 2가지에 대해서 학생들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볼 거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냥 책 제목하고 연결되는 거야. 오래된 미래. 사실 제목만 놓고 봐도, 책 제목만 놓고 봐도 좀 역설적이거든. 그치? 오래된 이라는 것 자체는 과거 시제인데 미래 말 그대로 뭐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그치? 오래된 미래라는 책 제목이고 그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특징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더 중요해져. 알겠지? 이 질문은. 자, 그러면은, 자, 자습서 68페이지고, 교과서는, 자, 어디나, 보자. 57페이지네요, 그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오래된 미래는 해가지고, 그지? 나올 겁니다. 56페이지였구나, 그치? 자, 그래서 오래된 미래는 생태주의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라다크라는 공간에 이상적 삶의 양식과 그 변모 과정을 성찰하기 위해 현재 인류 삶을 진단하고 보다 나은 미래 삶에 관해 이야기한 책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자, 인류의 삶을 지금 진단하고 그치? 자,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고 그것을 읽은 학생들에게 이제 토론 내용인데, 그래서 밑에 약간 색깔 처리되어 있는 요 박스는 우리 그 진행자, 그치? 토론 진행자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 자, 오래된 미래는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제1부 전통에 관하여는 라다크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고, 제2부 변화에 관하여는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있는 라다크의 실태를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제3부 미래를 향하여는 라다크의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야 라고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모였을 때 앞으로 3번에 걸쳐 이 책에 관해 토론해 보기로 했었지. 오늘은 그 첫 번째 토론으로 1부 중심으로 라다크의 전통과연 무엇인가, 그치?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먼저 민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라고, 그치? 뭐, 진행자의 뭐, 이제 역할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 내용에 우리 주목하자. 자, 그래서 민우가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 무엇이든 함께하는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에서 이 책의 일부 전통에 관하여는 모두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1장에서는 이 라다크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하고 있고 라다크는 옛날 작은 왕국이었고 히말라야 산맥 언저리 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소남이라는 이 라다크 젊은이를 만나며 라다크에 대해 알아가. 자, 그리고 2장 대지와 함께하는 삶은 라다크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을 이제 개괄적으로 대략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라다크 사람들은 가족들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어쨌든 간에 농업을 떠나서 여러분 가족들이 그치 모두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실은 제 가족들이 그치 구성원들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 어떤 일하고 어머니 어떤 일하고 자식들 어떤 일하고 그치 할머니 어떤 일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라다크는 우리가 전통 사회랑 좀 비슷하게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함께 일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있고 가축을 기르며 여러 기능을 갖춘 집에서 삶을 느리게 운영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요 느리게라는 포인트는 뒤에 학생들 토론할 때 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라다크 사람들 보니까 해 뜰 때쯤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시간 9시에 만납시다 6시에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정확한 시간을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 되게 여유 있게 살아간다. 라다크 사람들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3장 의사 그리고 샤먼에서는 라다크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전통적이면서도 잘 갖추어진 의료 체계를 갖고 있고 샤먼이나 점성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샤먼이라고 했을 때 그치? 약간 이제 토속 신앙 같은 것들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 지역에 대신. 자, 그래서 어쨌든 샤먼은 라다크에서 홀령의 말을 들려준 특별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거 전통 우리가 민속 신앙 정도로 보자고. 자, 다음 4장.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글쓴이가 라다크에 관해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라다크 사람들은 서로 배려합니다. 그 다음에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우리 토론했던 내용으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잡아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바로 중재자라는 거지. 그래서 인물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중재자가 야, 너가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좀 중재해라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중재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지? 그래서 본인이 막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아 싸우지 마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내가 중재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치? 먼저 나서더라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앞에 배려라든지 또는 싸우지 않으려는 거지. 이런 모습하고 호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을의 일들은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신들의 일을 소상히 하는 사람을 찾아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잘 조화시키며 살아간다. 다 함께 일을 하며 살아가니까 누구의 이익이 더 많고 적고 다툰 일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제 5장인데 자유로운 춤사위는 라다크 결혼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 요 얘기는 사실 우리 토론 부분에 나오진 않으니까 가볍게 보면 돼. 그래서 라다크에서는 일처다부제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그렇지 일부 다처제였단 말이야. 지금 이제 일부 일처제인데 어쨌든 라다크는 좀 독특하게도 한 명의 부인에 것이 여러 남편이 있을 수 있는 제도, 여성 가족 안에서 강한 지위를 누리며 그 역할 또한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공동보활에 따뜻하게 길러지는 아주 독특한. 자, 다음에 6장 불교 생활의 양식에서는 라다크가 인도 지역에 그치 동네니까 불교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이 믿고 있는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교는 라다크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불교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에나 집착하지 않는 약간 이제 초월한 듯한 그치? 그런 모습 보여주더라는 거야. 초연한 모습들. 이것도 토론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제 7장 삶의 기쁨에서 글쓴이는 라다크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때의 삶의 기쁨이라 결국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내면을 갖춘 사람들이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내면 나오면은 어쨌든 내적 가치 또는 정신적 가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항상 반대항으로 뭐가 나와 그러면 외면, 물질, 그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지? 그럼 이때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좀 주목하는 삶이란 바로 이 현대, 그지? 이 사람들이 그치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봐도 상관없고 대부분의 어떤 이제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그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센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라다크 사람들은 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 민우의 지금 발제를 봤을 때는 일부의 요 7개 챕터에 대해서 그치?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3가지가 있다면은 자 인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 라다크 삶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인데 일단 요 속에는 우리 2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뒤에. 자 어쨌든 밑에 정리된 거 뭐 살짝 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금방 다 읽었던 것이고 토론 사회자에서 아까 우리 68페이지, 57페이지, 56페이지였습니까? 이제, 오래된 미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디어 발제를 들어볼까? 요 부분이 이제 우리 토론 사회자. 그지? 멘트였거든?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 읽고 토론하기 해서, 자, 우리 친구가, 자, 발화를 이어가네요. 자습서는 70페이지고, 자,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 58페이지네. 자, 그래서 친구가, 자, 우리 사회자가, 자, 민우의 발제 내용 잘 들었지? 3가지 주제 중 오늘 다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는 2개야. 아까 민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인상적인 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다음에 둘째, 라다크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과 현재 우리 삶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토론 주제를 소개를 해줬고, 우철이란 친구가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나는 제1부 2장 끝부분에 나온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자, 라다크에서 시간이 참 어떻다고 느리게 간다 했단 말이야. 그치? 자, 느슨하게 측정된다는 거였어. 왜냐면 우리가 뭐 상대성 이론을 따라가지고, 그치? 뭐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도 되지만은, 어쨌든 삶의 어떤 이제 패턴이, 그치? 패턴 자체가 좀 느긋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 9시 반에 만나자고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일 한낮에 만나러 올게. 저녁 전에, 라고 무척 넓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이 오기 전이나 결국 이제 해가 뜨고, 그치? 해가 지기 전까지 시간을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범위가 그치 바운드리가 너무 넓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만큼 뭐가 있다고? 자 느슨하게 측정된다는 이유가 여유 있게 삶을 산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느슨하게 측정된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참 똑똑해. 공그로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두워진 다음 잘 때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이래. 너희들 보통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12시 1시쯤 그까지 안 자고 있단 말이야. 요즘같이 5시 반 해가 지는데 11시, 12시까지 그치 자는 무려 한 6시간을 지금 이제 간격을 두고 있단 말이야. 또는 자 니체라는 말은 해가 산꼭대기해라는 뜻이에요. 해가 우리 흔히 중천에 떴다고 했을 때 그치 한낮을 얘기하는데 또 해가 뜨기 전에 새들이 노래하는 아침 시간을 치페치리트라는 말을 사용한대. 우리가 흔히 그냥 새벽 요 정도 그치? 어떤 동이 트는 아침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낭만적으로 좀 표현하네. 어쨌든 자 요걸 또 이제 우리 밑에 자 내가 외할머니께 우리 엄마는 언제 태어났느냐고 여쭈어본 적이 있어. 글쎄 아침쯤이지 라고 하셔서 자 그 아침 또 언제야 할머니 했더니 개밥 줄 때쯤 너가 엄마 태어났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 한참 웃었는데 라다크 사람들이 우리 외할머니 같은가 봐. 그래서 자 주변의 일화와 지금 연결시켰는데 주변 일화 연결시켜서 얻은 답은 라다크의 어떤 사람들의 시간 인식과 할머니 세대 좀 전통 세대 있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시간관념이 보다 좀 이제 흡사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유 있는 삶의 태도에 우리 우철이는 약간 인상 깊게, 그치? 좀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민우가, 자, 나는 4장에 나오는 얘기가 아주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라다크 사람들은 잘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내가 민우 발제할 때 이제 포인트로 줬던 잘 싸우지 않는다. 할 때, 자, 서로 이익을 두고 다투는 언쟁 같은 것이 일어나는 일도 아주 드물다는데, 그 이유가 더 흥미롭다. 땅의 경계선 같은 것으로 분란이 일어날만 하면 서로 직접 맞서는 쪽을 택하지 않고 누군가 주위에서 중재를 그치 이렇게 좀 주간 연결고리가 돼서 해결해줄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서로 다투기 그치 얼굴 붉히고 욕하고 그치 물리적으로 그치 손이 오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중재자를 찾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그치 스스로 나서기도 하는데 그때 그 중재자는 또 앞에
자발적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자발적 중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지 막 멱살 잡고 욕하고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지? 중재자를 찾거나 또는 옆에서 보다가 에이 왜 그래 싸우지 마 하고 그지? 스스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굴 붉히면서 직접적으로 싸울 일이 적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면 사람들이 굳이 열을 올리면 싸울 일도 없겠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중재자를 찾거나 또는 자발적 중재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더라. 갈등이 없죠. 그지? 우리 현대사회는 어때? 너무나도 그지 갈등과 반목, 시기, 질투, 그지 다툼 심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저 많은 또 그 상대방이 좀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서로가 또 피해를 입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툼의 과정 속에서 라다크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우리 민우는 약간 인상이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지은이라는 친구가 자 나는 이 장에 나오는 어린 소에 관한 에피소드가 재밌었는데 글쓴이가 라다크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개울에서 빨래를 하는데 7살도 안 된 소녀가 물에 옷을 넣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야. 자, 왜? 그 이유가 아래쪽 사는 사람들이 마셔야 할 물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어디에 상류에서 빨래를 하면 그지? 그 구정물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류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하류에서 그 물을 그지? 흘러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구정물을 먹게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삶을 이 타인을 뭐하는? 배려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맞지? 응. 자,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차피 한번 보고 말 건데 뭐 하고 그지 그냥 무시하고 빨 수 있었어. 근데 이 어린아이에 그치 말을 듣고 이제 그 오래된 미래를 쓴 사람이 그치 이렇게 좀 충격을 좀 받았나 보다, 그치?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깜찍하지 않니? 그걸 또 이제 읽은 지은이도 또 약간 이제 공감 좀 했고, 그래서 아이는 주위 어른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지. 남을 배려하는 게 일찍부터 생활화될 수 있는 가정교육이 또 이제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어. 그럼 이 말은 내가 막 우선시되고 그지 나의 이득만 챙기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고 그죠 배려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교육을 이제 또는 이 어떤 이제 분위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는 거겠지 라다크 사회에. 다음에 민우가 다시 내가 인상 깊게 본 대목이 하나 더 있어.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라다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 철학자 타시라는 사람이 쓰는 시인데 그는 시에서 유럽의 물질적 번영, 산업과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것 없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역설은 문학 역설이 아니고 힘줘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가 물질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마음 나왔다면 마음이 결국 내면 정신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라다크 사람들은 물질과 정신, 그지? 내면이 있으면은 뭘 더 중시한다고? 정신, 그지? 내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그죠? 결국 뭐 하니까 자유로우니까 내가 좀 없어도 그지? 내가 조금 이제 현대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신경 안 쓰는 거야. 내 마음이 행복하면 돼.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물질의 재질,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하다고 마음이 평온하고, 그치? 자, 다른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시기, 욕심, 질투 또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상실감, 좌절감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안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 상태 그 자체는. 그래서 결국 서구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도 결국에는 뭐 하는 것이라고 또 필전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 덧없는 것이라고 또 표현해. 결국에는 이 물질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게 아닌데, 정신적인 건 내가 멘탈 좀 탄탄해지고, 그치? 정신적으로 좀 이제 부유해진다는 것은 내가 이걸 잃을 수가 있을까? 잃을 수는 잘 없을 거야, 정신적인 것은. 그러면서 삶에 관해 더 깊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유할 때는 꼭 나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삶에 관해 더 깊은 생각 가지라는 것은 내적, 정신적인 어떤 힘을 길러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하게 되어서 물질보다는 정신, 내적인 것이,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이었겠지. 그래서 지은이가 그래서 민우가 불교 철학자 타시의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생각나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6장에서 그 사람, 그 타시라는 그 진짜 불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 글쓴이한테 나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차원에서 보면 나무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한계가 있지. 그래서 결국
이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지 뭐 개별적인 것이고 독립적인 것이고 그지 다른 하나의 어떤 개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탓이라는 이 불교 철학자는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야? 저 나무라는 것도 하나 개별 존재라기보다는 이 전체 사회 그지 또는 이 전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야. 그지? 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인 거야. 이해되니? 그런 점에서 나무는 관계의 그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잎사귀에 떨어지는 비들과 함께 살아가고 나무를 흔드는 바람과 함께 살아가고 아니? 이러한 것들과 관계 맺는 또 이제 이 상황에서 뭐 한다고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 소윤이나 나연이나 샘이나 만약에 다른 존재가 없다고 하면은 그지 나라는 존재 어떤 의미가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1학기 때 저기 김춘수의 꽃 같은 것 좀 생각해 보라고. 그치? 누군가 내 이름 불러주기 이전에는, 그치? 나는 그냥 무의미한 어떤 존재일 뿐이었다고, 그래. 이름 불러주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나의 어떤 의미가, 그치? 발현되고, 나의 가치가 드러난단 말이야. 요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존재, 독립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그치? 다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타진한 사람이, 이제, 오래된 미래를 쓴 글쓴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쨌든, 그걸 또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지금이 또 감명을 좀 받았겠지.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이 모든 것이 나무로 만들도록 돕고 있다. 자, 우주의 모든 것. 그치? 결국 이제 관계를 맺는 모든 것.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치? 그 속에서 존재의 뭐가 드러난다고?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거. 그렇지? 개별적, 독립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유기적이면서. 그치? 관계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 그래서 결국 고립된 실체, 독립적 존재 아니라는 거. 맞죠? 그러면서 참 의미심장했다. 참 철학적인 어떤 메시지구나 라는 반응.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 나란 존재도 나무처럼 결국 고립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뭐야? 자,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 그지? 자, 한 글자 먼저 읽을게. 나무에 대한 생각을 이제 확장해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를 그치? 성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이라는 단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반성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과학의적 넓게 해석하라고. 삶을 보라고. 알겠지? 그래서 성찰이라는 그치? 이 삶의 그치? 대한 인식 삶을 돌아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처럼 고립된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이전까지 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이 우주의 모든 것들과의 속에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던 건 아닐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이라고 그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나가 그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의 어떤 관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괄호 보시면은 나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철학적인 이런 사고를 독서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보시면 책을 통해 가치관과 사고가 확장되더라. 아마 독서의 효용 정도 되겠죠. 이 단원 자체가 독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참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야라고 해서 우철이 멘트까지 마무리하고 그래서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약간 여유에 또 관심이 가라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치? 그래서 7장에서 탱화를 그리는 이 화가 이름이 좀 독특해. 은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 참 독특한데 저는 카슈미르 지방으로 여행을 갔대요. 오지에서 온 그의 옷차림을 보고 카슈미르 사람들에서 그는 화가제 은가왕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카슈미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조롱하더라는 거야. 옷이 저게 뭐야, 부질건하게 구멍도 뚫려있고, 그치? 너무, 그치? 좀 비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뭐 하더라고? 오히려 즐기는 듯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는 겁니다. 즉, 카슈미르 사람들은 사람의 지금 외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 판단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계속 얘기해, 외면, 외양, 물질보다는 정신, 내면. 그죠? 내적인 것. 요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 봐라. 그래서, 글쓴이가 왜 화 안 냅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웃는데, 뭐 때문에요? 하면 더없이 평온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결국 이 사람 다시, 물질과 정신이 있으면 되지. 당연히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지 아무리 나를 좀 거지 같아 좀 옷이 후줄근하고 볼품없어 라고 조롱하고 폄하해도 마음이 그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밑에 글쓴이는 라다크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중 뭐야? 그래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이렇게 잘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떤 외면에 어떤 이 조롱 그지? 폄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에도 신경 쓰지 않고 여행자로서 기쁨을 만끽하는 이 사람의 일화에서 라다크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 있는 성품. 이번에 여유는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결국 뭐다? 그래. 그래서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아름다움, 그치? 정신적인 여유.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야? 이어서 말한 여유는 결국 물질 외면에 집착하지 않는, 그치? 그런 어떤 너그러운 여유 있는 마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아까 여유 첫 번째 여유는 시간적 여유였고, 그죠? 이번 여유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이해됩니까? 넓은 마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 교과서 내용 하기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철이 2가지, 민우 2가지, 지은이 2가지씩 각각 인상 깊은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내용 확인 잘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뒤에 두 번째 논제해서, 그치? 자, 사회자가 또 소개를 했죠. 자, 두 번째 논제는 라다크의 삶과 우리 삶을 비교하는 장면이었거든. 자, 그래서 사회자가 그래, 모두 책을 다 재밌게 읽었네. 섬세하게 읽기도 했고. 그럼 이제 각별하게 얻은 인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라다크 사람들의 이 전통적인 삶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대조적으로 살펴보자. 그치? 라다크의 삶이 좀 전통적이고 좀 이제 과거에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치?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금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고. 맞아? 또는 반성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미래를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라다크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 이 책의 제2부를 읽기 위한 예비 활동이 될 수도 있겠지. 지금 요거 이제 토론은 1부를 읽고 난 이후에 토론이니까, 그치? 1부씩 읽고, 한 부 읽고 토론하고, 한 부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민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 모습과는 무척 다르다고 느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에서 그렇죠. 아까 자발적 중재자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사회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다투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다투면 소송을 걸고 그렇지? 형사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봐, 문제가 생겼을 때 라다크에서는요. 직접 만나 싸우기보다는 그치? 직접 만나지 않아. 자발적 중재자, 그치? 또는 중재를 찾아서 세워가지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재자가 끼는 상황이라서 뭐 하는 거야? 그 갈등의 어떤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해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지금 너무 쉽게 다툼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너무 쉽게, 그치? 다툼으로 빠져. 중재자라 해도 법적인 중재자, 그치? 즉 내 편을 들어줄 또는 상대편을 들어주는, 그치? 각각의 변호사들 정도인 것이지. 결국에는 다 이런 변호사도 중재자로서의, 그치? 위에 있는, 그치? 라다크에서의 자발적 중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치? 좀 효과 있게 또는 좀 슬기롭게 해결하고 어떤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것은 라다크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더 좋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치? 승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지금 다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게 아니고 여기 자발적 중재자는 결국 이 사업 당사자들을 잘 알고 있는 거지 마을 사람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다 해줘? 잘 이해를 해줘서 중재를 해준다면 이때 변호사는 뭐야? 그래, 양 당사자. 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지. 자신이 변호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만을 좀 고수합니다. 맞습니까? 나연이가 지금 소송에 휘말렸는데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지금 고용한 변호사가 저쪽도 저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쪽 편 들어주면은 나연이 이거 계속 변호사 선임할래 안 할래? 그 변호사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비싼 돈을 내서 내 편 들어달라고 이렇게 돈 써가지고 지금 고용을 했는데 남의 편 우리 사회가 좀
라다크는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 스스로 나서가지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서로 다 두 입장을 양 당사자를 모두 이해하는 그런 상황. 갈등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자, 계속. 자, 그 다음에 우철이가 그래서 우리의 현대적 삶은 자 사람들을 또 너무 성급하게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성급하게 만든다라는 게 또 보니까 이 현대적인 삶, 그지? 너무 성급. 자, 라다크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아까 뭐 보면은 되게 좀 여유가 있고, 그치? 좀 너그럽고, 자, 갈등도 훨씬 더 좀 관용적이었단 말이야. 맞아.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중지나 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치? 막 상대방의 제 입장도 막 이해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타협적이야. 그런데,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1분 1초를 따지고 빨리빨리 익숙해진 이 현대적 상해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이 좀 이제 깊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어가 되는데 요즘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뭐가 없어.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시간적 또는 마음적 이런 유연함, 여유, 그치? 관용, 타협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자 너무 성급하게 가니까, 그렇지? 이런 빨리 1분 1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쉽지가 않아. 그다음에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따지기 좋아하고 매사 개인이나 단체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 그래서 이해관계 따지고 그다음에 이익을 중시하고, 그치? 이런 모습들이 마음속 여유, 시간적 여유를 다 앗아가 버리는 원인이 아닐까. 그치? 빨리 하고자 하는 현대 어떤 삶의 양상하고 좀 다 있다. 그 이유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지은이.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뭘까? 남을 나처럼 생각한다면 요걸 우리 뭐 사자성어로는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이제 생기지 않을 건데, 자, 앞에서 말한 우리 소녀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아까 소녀 일화는 결국 타인에 대한 뭐야? 이타심, 배려심이었거든, 그치? 관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하다고, 그렇지? 여기서 그냥 가까운 데서, 그렇지? 이렇게 빨리 빨아버리면은, 그 이제 상류에서 빨리 빨아서, 그렇지? 부정물이 하류로 내려가 버리면, 그렇지? 여기서는 그것을 식수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래 동네 사람들을 위해 흐르는 물에 함부로 옷을 빨지 않는다는 소녀의 일화는 라다크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법, 그치? 이런 것도 이제 공동체적 가치, 그렇지? 중시한다. 타인에 대한 이해, 관심, 저기는 뭐 배려, 이타심, 그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득을 해왔다는 거야. 그치? 봐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질적 이익이 중시되는 이 현대사회, 그치? 물질적 이익이 중시되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남을 이런 배려하는 태도를 뭐 해버렸다고? 현대사회는 이 배려를 잊어버렸다. 맞지? 내 것만 중요하니까. 또는 나의 어떤 이익이, 그치? 더 중요하니까. 남의 이익은, 그죠? 남의 어떤 상황은 신경을 안 써버린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가족 먼저, 우리 집단이 먼저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이 먼저, 그치? 이 먼저라는 사고방식은 정겨운 삶, 즉 함께 살아가는 삶, 배려의 삶, 이해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라다크는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있고, 우리 현대사회는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치? 인덱스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철이가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 자,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치? 요 능력은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요런 현대사고에서는 절대로 도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서로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민우가 물질적인 이익을 중시한다면 결국 욕망을 앞서 다투는 삶에 쫓기기 쉽겠지 해서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면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물질과 정신, 그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리고 구별하는 것, 이분법, 이양대립적 요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결국 이런 욕망, 더 갖고 싶고, 그지? 남의 걸 더 빼앗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들에 휩싸여서 결국 다투는 삶이야, 그지? 자,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맞아. 제1부 2장의 제목이 대지와 함께하는 삶이야. 라다크 사람들은 어려운 자연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해. 그것은 다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조건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또 자원을 알뜰하게 활용하면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돕고 이제 살아가는 어떤 뭐야? 그래 이타심이라든지 또는 뭐 공존 또는 조화 협력인 거지 협력. 맞지? 우리 사는 혼자잖아 혼자. 나 혼자 막 많으면 그 끝이란 말이야. 남이 그지 겨울철에 그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손발이 얼어가면서 그지 밖에서 나물 파는데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써요. 나만 따뜻하면 되거든. 나만 돈 잘 벌면 되거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도 그런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습니다. 경제발전 잘 되었고. 자, 하지만 매 순간 뭐하다고 결핍을 느낀다. 이 결핍은 결국 뭐 때문이겠어? 결핍의 이유는 자, 이 물질적이기도 하고 그죠? 는 채울 수 없는 정신적인 공허함이겠지. 맞지? 그니까, 집에 온갖 그건 뭐야, 좋은 어떤, 최신형 무언가들, 그지? 기계들 다 들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요, 그죠? 그런 물질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맞아? 마음이 편하고 내 스스로가, 그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그죠?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물질만 많다고, 돈만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안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물질적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습성, 그치? 이런 습성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그렇지? 정신적인 공허함에 조는 이런 결핍, 그치? 이런 것들을 채울 수.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그렇잖아. 우리가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가진 것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요즘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많다고 하잖아. 그지?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것에 집착할수록 정신적인 어떤 고통은 좀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자, 정리된 것겠지?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잠깐만, 미안하다. 조금 더 있네, 미안해. 자, 어디까지 있나? 자, 밑에서 다들 해석을 좀 마무리할게. 자, 우리 사회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 그만큼 라다크 사람들의 전통적 삶을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거겠지?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 등에 관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화가 되었던 것이 물질적인 부만을 중시하고, 너무 좀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이 지금 좋은 말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이익을 지키는,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앞으로 두 번의 토론이 더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라다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래된 미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다음 토론 또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마무리할게요. 자, 정리된 거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뒤에 학습활동이 있는데, 학습활동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학습활동은 안 읽을게요. 알겠지? 다만, 괄호 2번만 딱 할게. 괄호 2번에 정리된 거 다 치우고, 어쨌든 이렇게 토론을 해서 우리가, 이 독서를 한 이후에 토론을 해서 타인들의 또 생각을 이렇게 듣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용을 느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쨌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 그렇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세 명이 다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내가 들을 수도 있는 거지. 토론하면서. 또는 자, 책에 대한 또 다양한 또는 새로운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 책을 읽고 교류하면서 내가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또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A라고 생각을 하고 소연이 B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혼자서 읽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토론하겠다 약속을 하는 순간 그걸 다 읽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함께 약속하고 읽는 과정을 통해서 책을 또 완독할 수 있다. 이런 또 효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뒤에 학습활동 2번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독서 활동 계획하고 독서 실제로 하는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스킵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3-4단원의 감상적 얘기 할게요. 오늘 내용 그렇게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습서는 134페이지고 교과서는 106, 105페이지라고 좀 되어 있네. 자, 그래서 뭐 감상적 읽기 뭐 개념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감상적 읽기는 결국에는 자 밑에 네 번째 줄 정도 보면은 글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한다가 뭐 정서적 반응이랑 뭐 감동 느끼고 뭐 재미를 느끼고 뭐 교훈을 깨닫고 뭐 이런 겁니다. 그지? 자, 그다음 감성적 읽기의 방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공감하거나 뭐 감동적인 부분 찾고 아까 우리가 금방 2-2단원처럼 그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 한번 해보고 이런 방법들이 있네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꼽자면은 세 번째 방법에 내면화하기는 좀 동그라미 쳐봐. 내면화. 이 내면화라는 게 결국 뭐, 자, 밑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자, 독서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내면화랑 결국 글의 내용이나 독서가에서 얻은 것을 그냥 그러네요. 끝나는 게 아니고 뭐로?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저런 상황에서 저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네. 라고 하면서, 그치? 태도 같이 정서들을 확립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여기 지금 우리가 내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책을 읽고 전과 다르게 느끼고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면, 그것이 뭐 내면화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이런 내면화를 통해서 마음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자, 이렇게 어쨌든 성장의 밑거름 될 수가 있다 하고 시가 한 편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하다 보니까 쌤이 요건 한번 하고 갈게, 알겠지? 뭐 신경림 시인 하면 여러분 아마 뭐 산업화 뭐 이런 시대, 그렇지? 뭐 이제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글들을 많이 쓴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동해바다 후포에서라는 요 작품은 자. 핵심 정리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자 성격 비유적이고 또 성찰적입니다. 저 바다라는 공간에서 그치? 저 넓은 바다를 보니까 어떤 거야? 모든 걸 다 보듬더라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좀 보듬지 못한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보듬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타인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좀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자, 주제에 보시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싶은 소망. 알겠지? 바다를 바라보며, 폭포라는 공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깨닫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그래서 점층법 점차 고조되고 심화되고, 그렇지? 넓어지고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커지고. 그래서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지? 미워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타인을 뭐 하지 못한 거야. 포용, 그치? 보듬지 못한 거거든요, 그치? 이랬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뭐 해야겠다? 이런 미움이 아니고, 그치? 뭐 하겠다? 자, 자신의 삶의 성찰을 통해서, 그치? 저런 미움마저도, 그치?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그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1원 한번 볼까? 자,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 마음의 넓이가 좀 어떤 겁니까? 자, 마음의 넓이가 아주 좁은 상황에서 그치? 자,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티끌만한 잘못이, 자, 티끌만한 아주 작은 것이, 그치? 자, 뭐가 되고, 맷방석 말하게 되고, 그치? 또는 맷방석은 이제 일종의, 돌로 만든 무언가 조금 더 큰 거고 티끌보다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게 동산이란 말이지 정책법입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런 작은 잘못이었던 게 내 마음의 넓이가 좁다 보니까 저 작은 게 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음의 넓이겠지. 자, 문제겠지. 포용력이 없었을 때.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뭐 하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막 좁으니까 남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 내가 그 남을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지. 그래서 남에게는 엄격해지는 것이고 나에게는 또 너그러워지는 우리가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렇지? 내가 물러면서 남을 부르는 거야. 남에게는 그치 자, 이 포용력을 그치 발휘하지 못하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나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라고 그러지. 그래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남에게는 엄격한 부정적인 태도를 성찰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의 넓이 포용력이 작아서예요. 자, 그래서 이연에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한다는 것이 성찰인 거겠지. 자, 넓다란 바다처럼 그지 넓다란 바다가 바로 자 성찰의 매개이면서 그지 또는 하자 궁극적으로 그지. 추구하는 가치를 지닌 대상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널 따라, 그다음 너그러질 수는 없을까? 그다음에 깊고 짙은 바다처럼, 그지? 깊고 짙은 바다 자체가 아주 깊고, 그치? 마음이,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마음이 아주 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되게 얕은 사람은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타인의 어떤 나쁜 점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마음 깊은 사람은, 그치? 진국인 사람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마다 자란 환경도 다르고, 그죠? 가치관도 다르니까 나랑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해서 그지 이거는 자 통사 구조를 반복을 했고, 그치? 그다음에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소망을 그치 드러내고 있다. 나도 너그러워지고 싶다. 그치? 나도 그런 이제 감사하고 바라는 포용력 있는, 그치? 그런 삶을 살고 싶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 하면서, 그래서 요 두 통사구조 반복은 대구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또 내 스스로를 하면서 단련하면서, 단련한다라는 것은 성찰하고, 그치? 반성을 하면서, 그치? 내 마음을 가다듬는 거야. 그치? 갈고 닦는 겁니다. 그래서 억센 파도, 그다음에 모진 매, 그치? 내 스스로 이렇게 성찰 반성을 하는 삶에 대해서, 그치?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밑에 설명된 거 한번 보시면은 동해를 보았던 경험, 사소한 일 때문에 친구에게 서운했거나 속상했던 일 등을 떠올리면 이 독자는 시했던 내용에 좀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친구랑 괜찮다가도 그지? 저 친구가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 잘못이 그러니까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정말 작은 잘못이지만. 자, 그래서 공감하게 돼.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마음 넓게 쓰는 사람인가 마음 좁게 쓰는 사람인가라고, 그죠? 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반응이 곧 이제 내면화가 된단 말이지. 독자는 이러한 공감과 내면화를 통해서 나도 시에서 이제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만 너무 관대한 건 아니었나? 친구한테 너무 엄격하진 않았나? 라고는,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내면화를 통해서, 그치? 상대과 포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 이제 감상적 읽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학교에서 안 하게 된다면은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자, 우리가 먼저 하니까 내가 한번 읽어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본문인데, 자, 136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제재 연구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제목이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이 탱자라는 거, 자, 중요한 소재고, 이 탱자나무에 생기는 가시가 또 중요한 소재라는 이 지문에서는, 자, 선생님랑 같이 읽어볼 건데, 또, 숲길이라는 단에 나오니까, 숲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지, 경험적, 체험적,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자신 어떤, 대체로, 그치, 깨달음을, 그치, 또는 교훈을 전달하는 글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교수를 갈래라. 그치? 그래서 교훈을 서술한 듯이 이야기하는 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적 본인이 어떤 체험하고 경험한 바에 대한 깨달음을 본인 스스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냥 수필로 표현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독자들의 삶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의도,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서 교훈적, 그렇지? 그 다음에 체험적이라는 오뎅이 수필이다 보니까 당연히 패시브로 따라오는 것이고, 제재는, 자, 그걸 제목 봤겠지만은 내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탱자나무로 얽혀있는 어떤 경험들. 너는 그에 대한 어떤 화자의, 다시, 이 글쓴이의 인식, 반응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주제, 삶에서 만나는 상처와 고통. 그렇죠. 상처와 고통 힘듭니다. 만나고 싶지 않죠. 그치? 그런데, 고통 없는 삶이란 없다고.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이거를 회피하면 안 되고, 이걸 뭐 해야 된다? 이겨낸다. 즉, 자, 수용해내고, 그치?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매번 힘들다고 피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 내가 하다못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국어가 좀 어려워요. 국어 어렵다 국어 공부를 평생 안 할 수는 없잖아. 평생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다 국어인데.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나 힘드니까 이런 거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얻은 깨달음, 그지? 경험,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자,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아까 교수를 관리해서, 그지? 그 다음에 핵심 소재인 가시. 요 가시가 바로 위에 나오는 상처와 고통입니다. 탱자나무에 자라는 가시. 자, 서 구체적인 또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예시까지.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또 사물을 통한 또 비유도 활용을 하고요. 비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라는 점, 그지? 어릴 유년 시절부터 해가지고, 성장 이후에는 내가 뭐 청소년기에는 책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성인이 돼서 결혼했을 때는 그지 뭐 청소기들 들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글쓴이의 자, 요거 사고 변화. 그래서 요 사고 변화는 가시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 유년의 그 시절에는 저 가시가 그냥 막 독을 가지고 있는 나쁜 거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가면서 저 가시라는 상처 고통을 오히려 뭐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치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치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자 처음에는 자 부정적인 센스였다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그치 즉 이 고통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뭐하면 승화시키면 그치 우리 삶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발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문 한번 더 가볍게 읽어볼게요. 자, 자습서는 136페이지고 교과서는 108페이지인가?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오늘 요거 본문 다 읽고 갑니다. 자, 그래서 처음 어린 시절 내 손에 내서 그지? 자,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하고 있네요. 자, 을에 언제나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 냄새가 났다. 이거 불처럼 생긴 뭔가 있어. 동그란, 그지? 그래서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 없이 따다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약간 뭐 애들 뭐 던지는 공같이 이렇게 섰다는 거야. 덜 익은 것들은. 어쨌든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고 그렇게 따로따로 탱자가 남아들 만큼 내가 살던 마을은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해서 어쨌든 자 이 어린 시절이라는 거지 과거 유년의 경험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유년 어쨌든 이 탱자나무가 집집마다 많았다라는 지금 소개. 그다음 지금도니까 지금 어디로 자 현재로 좀 와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와서 그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자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냄새 같은 것들, 미각시각 후각과 같은 어쨌든 감각을 활용해서 그렇지 고향의 이미지를 또 올리고 있다, 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여보고 코에도 붙여보고 놀던 생각이 나. 그래서 자 이 탱자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침을 놀려주던 놀이도 있고 예를 뭐 앞전 같은 거 의지해가지고 자 우리들 사이에 한창일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이 작은 동네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랑 보자 뭐 그런 것이었다라고 그치 뭐 탱자와 관련된 추억들. 자 그래서 그렇게 탱자와 같이 좀 이제 익숙하게 이제 놀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곤 하는 일이 예사, 좀 이제 다반사였단 말입니다.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서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가 바로 이제 가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인데, 봐라.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 탱자나무에 왜 가시가 있는 걸까? 자, 탱자나무에 대한 성찰은 이거는 반성이 아니지. 얘들아, 그럼 어떤 거야? 탱자나무에 대한 뭐 깊은 생각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알지? 생각 또는 사색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이런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자, 그 가시들에는 아마 뭐가 있을 거라고? 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왜 나를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것들은 다 뭐야? 그 가시는 전부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유년의 아주 좀 단편적인 거지.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혼자 멋대로 방전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유. 자,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었으면서 아버지가 그치? 자, 우리 글쓴이에게 뭔가 좀 깨달음을 주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데 가시에 자 독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자, 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해서 그치? 가시 자체가 그치 나쁜 게 아니고 가시는 결국 뭐 그래 지금 여기 있는 꽃과 열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치? 자 보호의 어떤 수단, 도구 정도로 그치? 생명체가 식물이 취하는 생존 전략인 거예요. 맞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닌 거죠. 가시는 이걸 다 뭐 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치? 도구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가시가 없고 그죠? 냄새가 지독해서 사람들이 그치? 이렇게 접근을 막아가지고 지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뭇잎 아주 서서 먹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는 열매 자체에 독성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와 같이 그치? 어쨌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식물 생명체들의 다양한 노력들을 열거를 또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바로 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바로 뭐다? 보호. 그치? 요 보호를 위해서 가시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막 탱자나무가 많다고 탱자를 막 함부로 따니까 그치? 그 탱자를 그치 지키기 또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탱자나무가 선택한 전략은 결국 가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에 내가 좀 찔렸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자, 말하나 그래서 이 찔린 흔적,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거나 그지 제 가시에 슬렸으리라라고 나름의 제 짐작 추측을 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로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린 나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또는 역설적 상황인데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1차적인 기능 뭐였다고? 보호의 기능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 지키기 위한. 그런데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지 스스로를 뭐하는 상처를 내버리는 거지.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 유년의 어떤 시절이 끝이 났다 이겁니다. 그지? 어쨌든 가시에 대한 첫 번째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었고 두 번째 인식,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가시는 자기를 지키려고 이제 생긴 거구나. 그런데 세 번째,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게 또 자기 자신을 또 아프게 하네? 왜 그럴까? 라는 어떤 막연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유년이 어쨌든 끝이 났답니다. 되니? 다음. 그래서 밑에 내용 확인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유년기의 경험, 가시에 대한 내가 인식 세 가지 정리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아프게 하니까 부정적인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그치? 보호의 기능 역할을 하는 거구나. 세 번째는 이렇게 역설적인 그치? 양면성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38페이지고 계속해서 그 교장 교과서 읽을게요. 자,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이제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이제 성장을 하고, 그지? 동네 마을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손에 대신에 이제 뭐가 무거운 책가방, 그 다음에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 여기서 말하는 돌멩이는 맥락상지 뭐 시위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제 때로는 술장이 들려있곤 했다. 어쨌든 간에 학창시절부터 어른 된 이후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대표는 키워드, 그지? 를 통해서 성장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다음. 그래서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부터 해서 그치? 자, 빨랫감, 행주,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이제는 이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지 이렇게 가정일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어떤 시간의 흐름을 여러 키워드들로 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대표 키워드들로. 자, 그래서 어쨌든 자연스럽게 탱자나무에서 탱자라는 그지 열매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 그리고 삶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삶의 짐이 가벼워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자, 어쨌든 성장을 계속해서, 그렇지, 어떤 이제 목적이 있고, 그렇지, 어떤 삶의 어떤, 이제 이 짐들, 무거운 어떤 것들을 느껴가며 살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 자,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 그래서, 자, 요거, 우리 글쓰기 경험을 일반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생활의 짐이 우리 글쓴이만 무거웠을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 글쓴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지? 그 다음에 탱자나무를 통해서 얻은 이 깨달음 있잖아, 그치? 자, 요런 것들을, 자, 삶의 교훈을 보편적 사람들의, 이 경험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좀 내가 좀 상述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개인적 경험과 성장한 경험, 딱 팽자나무 어릴 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치 얻은 요 가시에 대한 그치 자 이 경험을 이 인식을 그래 저마다 다 그래 마음 한편에 그죠 가시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일반화시켰다. 그지? 그리고 또 일반화 나오니까 다시 우리 패널티컬 할 때 일반화 되게 중요해. 내면화 예속화 일반화겠지? 복습할 때 많이 확인하시고. 어쨌든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해서 오른쪽에 읽으며 생각하기 이거 별표 쳐볼까? 자 또는 우리 그 교과서는 되어 있나? 맞네. 자 날개 문제 있잖아요. 그치?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라는 요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크고 작은 가시란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그러니까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슬기롭게 이겨내 왔다. 그치?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그치? 나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쳐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치? 그 유연한 어떤 자세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치? 이것을 이겨내는 어떤 방법들을 습득을 해왔다. 그런 과정을 내가 지금 뭐 해왔다고? 성장해왔다, 자라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것을 자, 내가 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했지, 그치?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라고 좀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 의인법, 자,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라는 거야. 삶의 고통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정의가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는 거. 어쨌든 자, 이 가시라는 이런 이제 이 삶의 고통 시련은 자, 이 한계나 약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 그치, 형태들로 그죠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필자는 적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이런 가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랫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 삶을 내가 뭐 팽개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가 원인이고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자달락은 별표 따라 한번 쳐봐. 요거는 또 이제 그 외국 화가의 사례를 또 이제 일화를 또 가져와서 자신의 어떤 경험과 그렇지? 자신이 생각한 깨달음과 호응을 시키고 있다 봐라. 자, 로트레크라는 화가가 있었어. 자,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어. 그런데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었대. 자, 육체적 장애를 입은 거지, 그지? 아까 열거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그치? 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때문에 비관한 결국 이제 한쪽 다리가 짧고, 그치?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 가시인데, 이 가시 때문에, 그치? 자,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안 생을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즉 가시, 그치? 자, 이 자유롭지 못했던 저 다리들, 자 그런 속에서도 그렸던 이런 그림들이 아직까지 남아 전해진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 화가 이름 이제 로트레크라는 사람의 멘트를 직접 인용을 해왔네. 자 그가 한 말이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즉, 저 가시가, 저 장애가, 그치? 자, 화가로서 가치는 뭘 만들게 해줬다고? 예술품을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물론 불우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저 장애로부터 그치? 회피, 도망, 그냥 좌절하고 그림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그렸다. 이런 것들을 그치? 통해서. 자, 그러면서 결국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즉,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것이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가시야.
맞아? 이 가시가 오히려 뭐 한다고?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삶을 승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밑에 그러니 가시 자체가 오히려 존재를 돕는 그치? 들어올리는 힘이 되고 하더라 가시. 그래서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그치? 그 가시가 뭐냐에 따라 중요하지 않고 그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가시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는 결국 뭐야? 회피, 도망, 좌절하지 마. 이걸 오히려 수용해. 그래서 이겨내, 극복해내. 요게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너무 인생이 그지? 평탄하면 또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이 이렇게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릴 것인가. 뭐 웃자라다라는 게 뭐 나와 있겠지만은 쓸데없이 뭐 보통의 사람은 많이 자라. 그러니까 너무 그지 크게 자라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 다 크다고 영양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크게 자라버리면은 다 각 적재적소에 그지 영양소들이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너무 이제 심각하게 자 이 친구들은 정리 좀 할 수가 있어 나뭇가지에도 불구하고 그지. 자 그래 버리면은 오히려 더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 고통을 뭐야 잘 슬기롭게 수용해서 헤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자, 그래서 밑에 그래서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력하지 않는 천재들 있잖아, 그렇지? 그들 재능은 있어. 뭐 이제 능력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뭐 하지 않아? 그것만 믿고 그렇지 노력하지 않고 거기 안주하고 이래버리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가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웃자라 버리는 경우의 사례.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도 있다. 즉 삶을 더 뭐한다고? 성숙하게, 그렇지? 만들어줘. 그지? 그래, 이런 싫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지?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다 잘 될 수는 없을 거야. 그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노력하게 만들 수 있다. 가시가. 자, 그러면서,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역시 다시 별표 쳐주세요. 역설적 표현이라는 요거 나와 있잖아. 작은 글자, 그지? 자, 이 역설적 표현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뽑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지? 자, 뽑히기를 우리가 A로 잡으면, 그지?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나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A와 나대의 관계를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상황, 역설적인 상황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뽑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 자체는 그렇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준다 이런 뜻이야. 하지만 그 크나큰 고통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그렇지? 승화시켜서 발전의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이라도 그렇지? 그것을 삶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치? 이게 중요하다. 승화란, 다시,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내는 거. 요게 승화라고. 맞지? 그래서, 자, 아무리 더 큰 고통,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냐라는 것의 역설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가시의 의미와 역할이라고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괴롭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만들고 그치? 또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만 오히려 힘이 되고 그치? 또는 인생의 소중함과 그치? 어떤 여러 기타 깊이를 알게 되고 겸허하게 만드는 와 같은 긍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뽑아서 없애버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안고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러 갈게요. 본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그래서 자 우리 끝 타달라. 자, 서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즉 내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막 잠도 못 이루고 그렇지 뒤척이던 그런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자,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자, 탱자 가시로 장난치고 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도단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원처럼, 그치? 어떤 맞아 훌륭한 명언처럼, 격언처럼 받아들여진다. 즉 뭐야? 그래, 내 어릴 적, 그치? 그 동네에 그 자, 모든 집들이 웬만한 집들이 탱자나무들을 다 울타리로 삼고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다 뭐야? 인생이란 결국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뭐야?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다 뭐야? 약간 힌트로 좀 주고 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던 거야. 그치? 그래, 맞아. 그 어릴 때 내가 지금과 같은 고통은 아니었지만 탱자나무 울타리를 막 이렇게 둘러쳐진 거지. 그 마을을 살면서 이미 그때 그 마을 또는 나를 둘러싼 이 환경들이 나에게 이미 삶이란 가시로 둘러싸여 있어 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좀 어떻게 된다고? 좀 가벼워진다 이겁니다. 맞지? 어차피 삶이란 가시니까. 그래서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그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자,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서 잃어버려야 할 것은 결국 이제 가시를 부정하는 태도. 이제 그다음에 지켜야 할 것은 결국 가시를 통해 얻은 겸허한 자세 또는 가시를 이겨내고 이제 우리가 삶의 어떤 이제 이 성취를 이루는 뭐 그런 어떤 상황들. 자, 어쨌든 이 탱자나무로부터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이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즉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갈 나무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그치? 탱자나무란 글쓴이에게 뭐 했다고? 가시란? 어쩔 수 없는 거. 영어를 알게 해준 거야. 맞아? 내가 싫다고 탱자나무의 가시가 안 생기지 않아. 내 삶에서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야. 고통이 있기 마련. 그치? 가시란 어쩔 수 없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내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뭐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그치? 향기로운 열매를 펼쳐야 되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고통, 그런 가시를, 그치? 받아들이고 이겨낸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것이 삶의 어떤 결실, 진실, 그치? 이런 의미로 봐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딘 결과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결실, 그치? 도달할 수 있다면, 라고 문학적으로 끝이 났군요. 자, 그래서 우리 자습서에는 정리가 또 한 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글쓴이에게 잃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가시를 부정하는 것이 또는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일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은 가시를 통해서 그치? 가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얻게 된 결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학습활동 하나만 할게. 1번에 괄호 2번. 1번에 괄호 2번 별표 칠게. 나머지는 따로 안 할 거야. 그래서 왜 제목이 내 유년의 그치? 자,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자, 글쓴이는 탱자나무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가시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자, 그래서 이를 계기로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성숙한 삶을 사는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즉, 탱자나무가 글쓴이의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이로 지은 거야. 알겠지? 요것 정도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내용 확인하는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혹시나 이거 하면서 다른 외부 지문이나 또는 그 학습활동 3번에 시한편이 더 나와 있어. 혹시 요거 하게 되면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알겠지? 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좀 내가 당겨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치? 학교가 11시 반쯤 마친다고 하니까 마치고 12시 반까지 와주십시오. 12시 반까지. 알겠지? 자, 12시 반까지 오늘 단속까지 다시 한번 문제를 안내해 드릴게요. 무슨 말할까?